한국 플래너협회 조찬 특강 오늘 성취력이라는 이 책을 이렇게 쓰신 작가님을 직접 섭외를 했는데 우리 신천대학교 학과장님이시도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보시게 될 겁니다. 현재 반짝이는 미래계획연구소 소장님이시고요. SFTV의 디렉터시고 커뮤니케이션, 재테크 전문 강사, 또 성취력, 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시크릿이 있다. 그 되는 사람들의 비밀이란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BMW 그랜드 모터스에서 근무했고요. 충청 지방의 판매왕, 세일즈의 대가죠. 그리고 삼성생명 SA 사업부에 근무했고요. 전국 2위, 9위 신입교재 편찬위원이십니다. 그리고 13년부터 16년까지는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라이프에 근무하셨고 우수사원 표창, 담당 사업 연매출 550억을 달성하신 데이터를 갖고 계신 강사님이십니다. 삼성전자 재테크 강연을 비롯해서 삼성경제연구소 교육부 공동주최 재능기부 강사로 선정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시간에 최소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이렇게 받고 계시는 분이신데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할애해 주셨죠. 되게 행복하죠 우리? 예. 그래서 왜 성취력인가? 라는 강의를 지금부터 20분 동안 듣고요. 10분 동안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작가님을 제가 소개할 때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이 필요합니다. 네, 와우!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성취력인가? 네, 소개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핸드폰 꺼내셔서 파란색 창에 검색 한번 해보실래요? 성취력이라고 한번 해보시면 왜 성취력인지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책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키워드 하나 두 개 눌러보시면 엄청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좀 인기 있는 단어 같은 경우는 뭐 책이 한 2,000권, 3,000권씩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책이 딱 2권 나옵니다. 그러네요. 예, 이름 잘 짓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성취력이라고 들어가 있는 책은 부제에 들어가 있는 밑에 있는 책 말고 위에 있는 책은 이건 한 권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그 라운북이라는 그 회사의 대표 그 소장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성취력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게 됐고요. 책을 낼 거라는 생각을 늘 갖고는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 그거를 하나하나 써간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책을 쓰기 위해서 글을 짧은 토막들을 한 몇백 개를 써놨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 대표님 아는 분들 몇 분을 찾아가서 이런 내용 갖고 책을 좀 써보고 싶은데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런 책은 안 팔립니다. 이런 글은 다 판매가 될 수 있는 비즈니스 어떤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컨셉도 있어야 되고 팔리기 위한 책을 막 쓰려면 좀 기획도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그 많은 원고들을 다시 갖고 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매일 2시간씩 자고 잠을 쪼개서 하루에 한 2-3시간씩 써서 이 책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직업이 7개입니다. 현재 직업이 7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바쁩니다. 사실 오늘도 지금 출근을 9시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특별히 또 우리 학과장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좋은 모임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사실 타자도 마찬가지고 농구 선수도 그렇고 누구나 뭐 배우도 마찬가지지만 무대에 세워주거나 경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프로들은 당연히 잊혀져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실력을 보여줄 수도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의는 최근에 엄청 들어오는데 사실 10개 중에 1개도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집중하고 있는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책을 계약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출간은 됐는데 책을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고 이 저자 특강도 이게 3번째입니다. 그것도 정말 아주 친한 분들의 부탁해서 3번째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주는 거는 시간당 150만 원 주는 걸 못 갔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간다고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스케줄 확인해 볼게요 하고 바빠서 이게 답을 안 드렸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가려고 전화해 드렸더니 그 답을 안 주셨는데 제가 답을 안 드렸나요? 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강의는 한 10몇 년째 하고 있고요. 재능기부 강의를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아이들이 자립하는데
그 경기도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합숙을 하고요. 그 아이들이 20살 성인이 되면 자기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이제 재능기부 강의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캠프를 하는데 거기에 나가고 있는 강사입니다. 자, 뭐 성취력 아시겠지만 성공 습관이 중요합니다. 뭔가를 정말 절실하게 얻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런 기분 언제쯤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어떠세요? 언제쯤 그런 기억이 있나요? 전 공부를 검정고시를 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63살에. 그런데도 뭐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석사까지 했는데. 아, 석사까지 하시고. 아주 죽을 각오라고 하니까는 됐어요. 야, 박수 한번 주시죠. 와. 그러니까 이런 뭔가 절실함을 느끼고 하신다는 게 요즘 들어 생각해 보면 예전에 비하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절실함이라는 거. 근데 그런 절실함이 저에게는 어렸을 때 자란 환경에 조금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크게 한 번도 아니고 한 3번을 계속 연달아 이렇게 힘들어지시다 보니까 가족이 또 떨어져 지내게 되고 혼자 어린 나이에 혼자 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일러가 안 들어오는 집에 한 3년을 살았는데 부모님이 아직도 그걸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것도 남의 집에. 예. 그래서 그런 절실함을 어렸을 때 조금 갖고 있다가 가족들이 같이 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책이 나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뭔가 절실하면 내가 노력하면 그것들이 해결이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자라온 환경 속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작은 성공들을 이루어내는데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씩 만들어내는 과정이 저에게는 더 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성취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큰 것들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는 작은 것들의 실천과 성공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영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20살에 수영을 처음 가서 발차기만 7년을 합니다. 한 달 다니고 맙니다. 왜 제가 발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안 나가. 몸이 커서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절대 오해십니다. 오해. 발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발이 작아가지고 아무리 막 쳐도 처음부터 오리발은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킵한 잡고 제자리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가. 나에게는 안 되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년을 거의 매년 수영장을 등록해서 발차기만 합니다. 네, 그렇게 7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3년 이상을 다니고 모든 수영을 마스터합니다. 네, 지금은 뭐 한번 들어가면 한 2시간 정도 안 쉬고 계속 몇 킬로 이상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수영장 간지 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작은 것들을 하나 이제 시작됐고요. 처음에는 그 수영 다니는 새벽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가면 너무 싫어하시죠. 술 냄새 나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는데 그게 되다 보니까 영어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영어를 제가 그렇게 잘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든 영어를 좀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영어 학원을 하루에 1시간씩 평일에 5일을 이렇게 다니는 스케줄 넣어보니까 수영도 다니고 영어도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것들이 쌓여서 하나씩 내 생활 속에 처음에는 힘들었던 것 같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져가는 그런 현상들을 좀 느끼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큰 도전이 두렵지 않게 됐고 그것들이 성취력이 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처음부터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수영을 아예 안 했겠죠. 근데 끊임없이 매년 한 달씩은 다녔다는 거. 혹은 내가 올해는 그래도 수영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연초에 되면 우리가 담배를 끊어보지. 뭘 하고 싶다, 다이어트 하고 싶다. 뭐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7년 만에 수영을 완성했던 것처럼 뭔가 우리가 멈추지 않고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건 기간의 문제고 시간의 문제인 거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건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간혹 저에게 주어졌던 미션 중에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했던 내용들이 저는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회사가 한 2달이나 3달 제가 전 직장에서 다닐 때 동안 뭐 몇십억을 투자하거나 몇 억을 투자해가지고 아웃풋이 안 나오는 시점에 제가 투입돼서 그것들을 개선하고 매출을 만들어냈던 경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시작할 때 저는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가능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나니까 제가 갖고 있는 능력 이외에 다른 분들이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생겼고 야, 저 어려운 걸 왜 하려고 하지? 그런 어떤 이유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능력 이상의 것들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죠. 제가 아주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혹시 그 평창 올림픽은 아시죠? 네, 거기에 가면 대관령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관령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대관령면에 보면 횡계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대관령면은 대관령면이 아니었고요, 도안면이라는 데였습니다. 이게 대관령 지명이 커지다 보니까 대관령으로 한 거고요. 거기에 면 소재지죠, 그러니까 대관령 면 소재지 횡계리라는 데가 있는데 용평 리조트 아시죠? 네. 거기를 가려면 횡계리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골이죠. 근데 거기 분들이 저를 무시합니다. 네, 전 거기에서 3시간을 가야 되는 완전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네, 겨울만 되면 눈이 3m 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은 꼭 3m씩 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동해 쪽에서 오는 습한 기운들이 산 언저리에 걸려서 떨어지는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땐 새집 있었어요. 새집. 예, 너무 좋습니다. 옛날 그 요즘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 교과서 보면 항마을 사람들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예, 그 비슷한 전경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에 성황당 나무 하나 있고 분지 형태 가운데 보면 집 3채 있는 아주 시골. 근데 한 집은 세 채요? 예, 딱 3집밖에 없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한 집은 저희 외갓집. 고기를 어머님과 아버님이 학교를 걸어 다니셨기 때문에 예, 결혼하셨고 예, 옆집은 그냥 친한 형네 이렇게 해서 3집이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완전히 예, 제가 서울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예, 출세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서 뭐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또 이상한 것도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인생의 좀 판을 바꾸는 형태를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맹모지교 삼천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맹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사를 3번씩이나 한 이유는 다 그런 거지 않을까. 예,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을 재설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아주 산골에서 사실은 그 면소재지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의 촌사람. 예, 제가 한번 강의 때 설명을 한번 들었었는데 여기를 가려면 횡계에서 쭉 가셔서 바람부리라는 지역을 지나면 벼락바위가 보입니다. 예, 벼락바위를 지나서 곰자리 근처를 지나면 이렇게 산골 구비구비 하면 이제 안반대기가 있는데 안반대기가 큰 반대기 작은 반대기가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가야 이제 있는 아주 깡촌 중에 깡촌입니다. 예, 지금은 사람 살지 않는 그런 데서 이사를 해서 오게 됐고요. 그럼 성취력이 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음 한구석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잘 되나? 내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나? 내가 하고 있는 게 될까? 라는 생각들을 수없이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9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여기서 강의하고 내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뿐 아니라 그 작게는 그렇고 크게는 내가 지금 7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자리 잡히지 않은 한 5개 정도를 어떻게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다수의 고민들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을 일들 혹은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반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다수죠. 그렇지 않고 그런 고민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걸 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 혹은 이거에 대한 전문가는 누가 있을까? 내 주변에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는 누가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찾아가고 얘기를 듣고 하는 여러분들 같은 이런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상 성취력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성취력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 지인 중에 전혀 뭐 그런 거랑 관계없이 작은 어떤 성취력을 하나씩 쌓아가서 만들어주셨던 분들이 요가 강사 이혜리 씨인데 지금 태국에 있습니다. 한 달째 지금 촬영 중입니다. 예, 태국에 살면서 촬영하고 계시는데 데상트라는 의류 브랜드 뭐 모델로 있으시고요. 그냥 전공은 공대했어요. 근데 학교 그만두고 요가를 시작해서 지금 8년 9년 만에 요가에서는 그래도 괄목할 만한 분이 되셨고, 황희슬 한복 디자이너 혹시 아시나요? 아주 유명하시죠. 네. 나는 한복 입고 홍대에 간다라는 책 쓴 저자시고 5층짜리 사옥을 갖고 계신 젊은 창업자시죠. 최근에 또 해외 수출 한복을 만드셔가지고 엄청 많이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책에 담을 수 있게 또 저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런 어린 나이에도 우리 메이크 임팩트 한동원 대표 아시죠? 친한 제 개인적으로 저 혼자 친한 동생인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 봤습니다. 만나기는. 하지만 연락은 자주 하고 지내요. 가끔 필요할 때, 제가 필요할 때 전화를 해서 누구 대표님 누구냐를 전화번호 누구 가르쳐주면 바로바로 가르쳐주는, 너무 고마운. 사실은 그게 다 영업 비밀인데 강사 섭외 아시죠? 닉 부이치치를 한국에 초청해서 강연을 하게 했던 유명한, 아무 준비 없이 뉴욕에 가서 섭외를 했습니다. 그 정도의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는, 성취력을 실현해 보이는 그런 친구죠. 처음에는 남의 사무실에 3명이 창업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매출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강연 시장에서 뭐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를 내고 있죠. 정상근 대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 대한민국 연설대전을 만들고 있는 친구고요. 벌써 8회째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에게 배우는 학교라고 해서 소외지역, 약간 소외지역에 좋은 선생님들이 가서 강의를 해드리고 하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80만 원의 세계여행이라는 저서로 한중일 베스트셀러입니다. 새 3국에서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로 했고, 처음에 14살 때 국토대장정을 혼자 합니다. 14살에 혼자 합니다. 그게 시작으로 해서 아들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녀가 하나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대에 세계여행을 갑니다. 80만 원 딱 들고. 그래서 세계여행 갔다 온 걸 가지고 책을 썼고, 그게 베스트셀러고, 지금은 이제 여행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행 가는 분들에 대한 도움도 드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을 주면서 저에게 꼭 이 얘기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내용이, 도전과 열정, 젊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강연을 했지만 그거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나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모한 도전에 대한 너무 부푼 기대를 주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도전해 왔지만 그렇게 강연을 하고 나중에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해줬었고요. 그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느끼는, 배우는 그런 것들이 더 가치 있다라는 거를 꼭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훌륭한 후배입니다. 그래서 요 네 분에 대한 얘기들이 책에도 담겨져 있고요. 사람의 가치는 아까 오신 이 네 분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성취력에 있는 내용들은 그 사람이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는 평가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최근에 주력하고 있는 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국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게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줄을 서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먼저 타는 친구가 나타납니다. 알고 보니 버스 기사의 지인입니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따님께서 승마를 하셨던 따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것도 실력이다. 그것도 능력이고 그것도 실력이다. 사실 참 열심히 무언가를 도전하고 노력하기에 기운 빠지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하게 온전히 땀 흘리고 노력하면 그것들이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어떤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7가지 직업 중에 하나예요. 어떤 네. 일이 궁금하게. 저는 그래서 나름의 어떤 이 성취력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가 계속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대부분 자기계발서 혹은 뭐 성취력을 논할 정도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업적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보다 더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은데 내가 과연 이 제목을 써서 책을 써도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누구나 다 같이 노력하면 가능하다라는 어떤 내용들을 좀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쓰게 됐고요.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생각하고 있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과정 속에서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나름의 어떤 경험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무려 역사에 길이 남는 2번 도전해서 당선되는 과업을 실현합니다. 저 때문에 학칙을 바꿨습니다. 예, 4학년에 총학생회장을 할 수가 없는데, 예, 4학년에 도전을 해서 이제 총학생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4학년, 5학년까지 해서 5학년 때 총학생회장이 되는, 예, 학칙을 또 바꾸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도전했을 때는 당시에 제가 스노보드 프로팀의 선수였고, 그 다음에 강사 레슨을 했을 때 한 시즌에 적게 벌면 한 2, 3천 정도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노보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예, 지금 저랑 같이 타던 분들이 다 원로입니다. 뭐 캐나다 블랙홈 리조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김성배 선배님이시라든지 그 초대 국가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제 스승도 우리나라에 처음 스노보드를 갖고 오셨던 분들이시다 보니까 제가 벌써 20년 넘게 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아르바이트가 번 돈들을 모두 다 털어넣었습니다. 첫 해 총학생회장 할 때 8,400만 원의 선거 비용을, 예, 보존도 안 되는 비용을 전원 다 여관 잡아서 운동원들 숙박시키고 밥 먹이고, 예, 뭐 기획사 사가지고 현수막 멋지게 걸고 막 떨어집니다.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61표 차이로 떨어집니다. 오차범위 1% 이내는 재투표입니다. 1, 2등. 후보가 5팀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1% 이내는 1, 2등 재투표인데 1%가 60표였습니다. 안타깝다. 근데 당시에 이제 대신 총학생 선배는 지금은 아주 왕성, 1년에 한 300회 이상 강의하는 스타 강사입니다. 예, 저랑 되게 친한 지인이 됐고, 그분의 덕분으로 학칙도 바꾸면서 제가 총학생회장이 됐죠. 다음에 제가 됐으니까. 예, 근데 이제 사연이 많습니다. 내용 보시면 책 내용이 다 나오는데, 예, 중요한 건 한 번의 실패가 저에게 주었던 경험은 정말 많은 변화들을 줬습니다. 예, 첫 해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총학생회장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낙선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은 것 같았어요. 제가 학생회장에 도전했을 당시의 분위기는 제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생일날 몇백 명이 이렇게 와서 선물을 진짜 뭐 트럭까지는 아니어도 놓고 갈 정도의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저의 선거를 돕던 아주 친한 친구가 출마합니다. 저희 캠프에 있던 친구가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서 제가 다양한 경험들을 겪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후회도 많이 하고 배운 것도 많았고, 대신에 가장 크게 배운 건 이겁니다. 모든 것들에는 쉽게 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걸 두 번째 당선되고 느낀 거죠. 그래서 선수 참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판매왕을 했어요. 근데 판매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를 제가 한 6개 회사 정도를 대학교 졸업하면서 입사원서를 냈는데 그중에 1개 회사 떨어지고 5개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유일하게 다 포기하고 간 이유가, BMW 아주 작은 딜러사에 간 이유가 부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를 만나서 부자가 돼볼 수 있을까? 예, 자라온 환경이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부자는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달랐습니다. 그것들을 아주 정리를 잘해서 아직까지도 갖고 있고,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주요한 특징과 노하우들을 다 정리해서 제 삶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의 삶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정적이고 좀 힘든 과정을 겪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차를 파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인생을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사회초년생이 들었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가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좀 받습니다. 네, 그냥 도와주고 싶은 사람, 항상 자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미래가 있어 보이는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 이런 분들이시죠. 네. 네. 그런 분들이 잘 되시더라고요. 네.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을 정리하다 보니까 대다수가 다 이런 분들이 성공하셨고 부자가 되고 잘 되시더라는 거죠. 저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크게 대단하지 않지만 이렇게 오늘도 좋은 자리에 모셔주시고 또 같이 함께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또 많은 기운도 주시고 또 다른 또 기회도 주시고 지난번 강의할 때도 신한은행 또 이렇게 섭외돼가지고 또 강의 또 가게 돼 있어요. 또 다음 달에 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 이상의 것들을 성취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 삼성에 있을 때인데요. 예. 전국에서 뭐 2등, 9등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결과죠. 매출이나 성과나 이런 것들이 대단했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찾지 마십시오. 많이 창피하니까. 예. 제가 수술해서 안경을 벗어가지고 어쨌든 예. 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사실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다시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아이돌 그룹 보면 해체해서 잘 되는 사람 있나요? 저는 잘 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막 다 재결합하죠. 근데 또 잘 되지 않습니까? 완전체는 본인이 혼자 뛰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쳤을 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잘 됐을 때 그 감사함과 소중함을 잊게 되면 결국에 그 모든 것들 다시 또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저는 삼성에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지점장은 시켜줄 수 없다라고 했던 최단기 최연소 지점장을 하게 됩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타워팰리스가 보이는 18층 빌딩에 이렇게 지점장이 되는데 당시 만 31살? 30살이었습니다. 그것도 영업 시작한 지 3년도 안 됐을 때였었고 영업은 1년, 매니저 2년, 바로 지점장. 이게 좋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저의 갖고 있는 능력은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 있으면 그분의 능력을 그 이상 배가시키는 역량이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대우자동차의 영업사원을 24살에 영업사원이었던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사업 부도 때문에 자기 사는 전셋집도 압류당하고 자기 본인 차도 막 압류 들어올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가 같이 일하자고 했고 같이 일해서 그 친구가 연봉이 3, 4억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딱 영업 3년 만에 다 정리하고 전원주택을 사서 동물농장이 나오는 그런 이제 저기를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너무 고맙죠. 저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까 거기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을 모셔서 함께 일하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훨씬 배가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경험들이 있었고요. 요거 연매출 550억은 안 된다고 했던 내용. 이게 연매출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11개월 만에 한 겁니다. 시작은 정말 거의 없었고요. 연말에는 100억을 넘겼습니다. 월. 그래서 제가 그 오너상을 받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오너 대표상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또 승진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좋은 기회도 맡게 됩니다. 또 일반 본사 직원이었다가 또 지점장으로 발탁이 또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뭐 결론은 성취력을 좀 키워라라는 거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시겠지만 메모하는 것들, 그다음에 쌓이는 것들을 믿어라.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있는 거지 오늘 하지 않으면서 내일이 있다라는 착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막연한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좋은 기회에 어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혹은 아 내가 단순하게 어떤 이런 거 하나만 잘하면 뭔가 확 달라지지 않을까. 세상에 그런 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강사님들 중에 뭐 아침마당 나오신 분들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지만, 예전에는 아침마당 한번 나오면 뭐 아우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침마당 나와도 그렇게 대단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의 어떤 성과를 내게 되면 예전에는 대단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거 하나 갖고는 쉽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매 순간 뭐 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쌓여서 만들어내는 결과는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항상 하나씩만큼은 뭔가를 기록에 남길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좀 만들어내는 것들, 그래 주력을 좀 했습니다. 우리 연초에 하겠다라고 해놓고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왜 그런 것 중에 땀이 나서 손수건이 좀 좋겠다 생각. 손수건 있습니다. 항상 달고 다닙니다. 내 손수건이 없어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아는 거죠. 세상의 진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덜 먹고 운동하면 살 빠집니다. 그리고 덜 자고 책 많이 공부하면 성적 좋아집니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 좀 줄이고 술 덜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세상의 진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느냐의 문제인 것뿐인데, 그것들을 처음부터 크게 잡으면 나는 담배를 이제 절대 안 펴 했는데 한번 피게 되면 아 역시 하면서 다음날 또 피죠. 그런 것이 아니라 기간을 좀 하더라도 내가 뭐 한 3개월 끊었으니까 다 이번 다시 시작하면 6개월 해보겠다. 이런 작은 도전들이 쌓여서 성취력이 되는 거고 그 결과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들에 대한 자신의 컨트롤, 관리, 그다음 믿음,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력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항상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나오게 돼 있다. 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자만하지 말고 나누면, 결국에 감사하면 그것들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성취력 나누는 부분. 제가 재능 기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재능 기부 강사를 하고 나서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 강사료에 상당히 집착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강사료를 많이 주는 데는 제가 못 가고요. 이렇게 같이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강의가 제가 들어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많이 주는 데는 이렇게 신경을 못 쓰게 되더라고요. 생각 외로. 집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더 채워지고 제 스스로가 더 단단해지고 더 뭔가를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성취력을 나누시면 더 좋겠고요. 벌써 시간이 한 30분 다 돼서 마무리하는데, 우리 아이들입니다. 네. 저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아빠가 작가고 아빠가 쓴 책이 서점에 있다라는 거. 네.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다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책 쓰는 줄 알더라고요. 연예인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다 TV에 나오니까, 삼촌도 TV에 나오고 뭐 아빠 친구 TV에 나오니까 다 TV에 나오는 거 아는 것처럼 다들 책 쓰는 줄 알고, 제 주변에 책 쓰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책 쓰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아이들에게 너무 좋고요. 제가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성취력을 있게 해준 우리 가족들에게 항상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인데 뭐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강사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부담이 막. 제가 그래서 이번에 앞에는 웃기셨으니까 좀 진지하게 좀 했고요. 기회가 되시면 검색하셔서 SFTV를 좀 찾아주시면 저도 1인 방송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출연을 못해요. 다른 그 집중하는 일 때문에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도 있고 네이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으면 무료로 보실 수도 있고요. 후원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자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